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0년 12월 29일 이경주 TV 출발합니다. 자, 오늘의 제목은 셀트리온 사고 쳤다입니다. 셀트리온이 대형 초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여러분. 뭐 안 좋은 쪽의 사고가 아니고 좋은 쪽의 사고예요. 그래서 그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어제였죠. 오늘이 지금 2020년 12월 29일인데 어제 기사가 났죠. 그래서 12월 29일 오늘 그 항체치료제 코로나19 관련 항체치료제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한다. 식약처에다가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승인을 신청을 하면 2021년 1월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중으로 식약처에서 심사를 해갖고 이제 승인 여부를 결정을 하고, 그래서 승인이 나면 다음 달 1월 중순께 국내 판매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역시 1월 달입니다. 2021년 1월 달 초에 미국과 유럽에다가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어제 그 일정이 발표가 났어요. 예, 그래서 그 한국과 유럽에서 임상 2상까지 다 마쳤답니다. 마쳤고 드디어 이제 조건부 승인 신청을 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여기 오늘 그 날짜로 기사가 또 나왔는데 보면은, 자 여기 뉴스 공시에 보시면은요, 코로나19 셀트리온 코로나19 치료제 국내 조건부 허가 신청 드디어 뭐 약속한 대로 신청을 했네요, 진짜. 그래서 속보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조건부 허가 신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 허가 신청 식약처 40일 내 심사 완료. 그래서 40일 내로 심사를 완료하겠다고는 하는데, 뭐 글쎄 그 40일까지 가려나 싶습니다. 저는 그 안에 결론이 날 것 같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사용 승인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 CT-P59에 대한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식약처는 29일 오늘이죠. 셀트리온이 오늘 식약처에 레키로나주의 품목 허가를 신청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길면 최대 40일 동안 심사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겠죠. 승인 여부에 대해서. 근데 누차 강조드리지만 제가 보기에 40일까지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부 사용 승인 날 확률은 매우 높다고 보고요. 그 참고로 우리나라에는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해갖고 이제 심사에서 승인 여부를 그 가리는 그런 조건부 사용 승인 제도가 있는 반면에 긴급 사용 승인 제도는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없고, 주로 이제 미국 쪽,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긴급 사용 승인 그 제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없고요, 이게. 그래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참고로 그 조건부 승인이란 게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있고, 그 긴급 사용 승인 제도하고 이 조건부 승인 제도하고 조금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그 차이점을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에는 긴급 사용 승인 제도가 없다. 그래서 조건부 승인이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치료제 등이 현재 그 질병 관련해서 관련 확실한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임상 3상을 추후에 한다는 조건으로 시판 허가를 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사용 승인이 나면은 시판이 이제 그 판매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셀트리온 측 얘기로는 원가 수준으로 공급을 하겠다, 우리나라에다가는. 그리고 참고로요, 렘데시비르 알잖아요. 그 아시잖아요. 렘데시비르. 그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만든 렘데시비르. 이거는 한국에서 지금 현재 한 병에 약 43만 원. 그 지금 현재 환율로 환산했을 때 약 43만 원으로 지금 팔고 있는데, 셀트리온은 이거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공급을 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쟁 상황을 또 살펴보면, 그 이 셀트리온이 만든 그 항체 치료제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는요, 기존 약물의 사용처를 단순히 바꾼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렘데시비르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렘데시비르는 원래 이게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만든 그 약물이 아니잖아요. 원래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만든 약물인데,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치료에도 좀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용처를 바꾼 거죠. 그게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렘데시비르고, 그게 그래서 이 그 셀트리온의 경쟁력은 이런 단순한 약물의 어떤 사용처를 바꾼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새로운 코로나19 치료 신약을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신약 개발한 업체가 우리나라에 셀트리온 하나밖에 없냐? 그건 아닙니다. 그 미국의 리제네론이라는 그 제약사하고 일라이릴리는 워낙 유명하죠. 일라이릴리 딱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이오 컨퍼런스 있었잖아요. 이게 다 거기서 발표가 된 내용들인데 거기서 이제 그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의 리제네론하고 일라이 릴리에서 만든 코로나19 관련 항체 치료제와 셀트리온이 만들고 있는 항체 치료제와 차이점이 뭐냐, 뭐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 그런데 답변은 좀 회피했어요. 일단 셀트리온 측에서는. 그래서 그거는 추후에 공시를 통해서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고 말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겠죠. 뭐 추후에 공시가 나겠죠. 그래서 그 공시만 계속 기다릴 수가 없어갖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좀 이것저것 좀 자료도 찾아보고 많이 알아봤는데 이 셀트리온이 강점이 있습니다. 같은 항체 치료제 그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이긴 한데 셀트리온에 갖고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앞서 두 회사 즉 미국 리제네론하고 일라이 릴리는 항체 치료제 생산 시설이 있기는 있대요. 있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있는데 그 규모가 셀트리온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작다. 그래서 충분한 약의 즉 대량 생산을 통한 그런 충분한 양의 약물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CMO라고 하잖아요. 위탁 생산. 그래서 따라서 이 두 회사는 위탁 생산을 할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위탁 생산 그 CMO 체제로 가면은 이 충분한 양에 만족할 만한 그런 충분한 양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까지는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지금 많이 알려져 있고요. 좀 더 길어지면 2년 후에나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셀트리온은 자체 공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로 보유한 그 인천 송도에 제1 공장이 있는데 여기가 10만 리터 규모라고 하네요. 그 어마무시하죠. 1 공장을 치료제 생산 기지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활용할 계획이고 그래서 서정진 회장님께서 지시를 내렸대요. 그래서 이 인천 송도에 있는 1 공장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밖에도 2 공장도 또 있는데 거기도 그렇고 모든 그 공장의 주력을 셀트리온 이 항체 치료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 관련해서 생산하는 데 집중을 해라. 그래서 거기 이제 생산 기지로 삼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10만 명분의 항체 의약품을 이미 생산을 해 놓은 상태고요. 10만 명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확진자가 약 5만 명이 조금 넘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데 그 확진자의 거의 2배 수준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항체 의약품을 이미 생산을 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고요. 그 향후 계획, 그 컨퍼런스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밝힌 그 셀트리온 측의 향후 계획에 의하면 2030년까지 매년 한 개의 바이오 의약품을 출시하겠다고 하네요. 그 바이오 의약품은 그 예를 들면 그 세포 치료제나 유전자 치료제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합성 의약품하고는 좀 다르죠. 예, 그래서 이거는 좀 만들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그래서 2030년까지 매년 한 개의 바이오 의약품을 출시하겠다고 좀 밝힌 상태고요. 제조 시설도 이에 따라서 대폭 확장을 하겠다. 그래서 인천 송도 4공장하고 해외 공장까지 또 신축을 할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목표가 2030년에는 60만 리터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목표래요. 2030년까지 60만 리터. 야, 이러면 이게 우리나라가 삼성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있지 않습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거기 규모하고 60만 리터면 거의 맞먹는 수준이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주주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의 바램 꿈이 뭐죠? 바이오 업계의 삼성전자가 되는 게 좀 꿈이잖아요. 저희의 바램이고 셀트리온이.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이 정도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그 생산 규모나 능력 면에 있어서 업계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삼성전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바이오 업계에서 그런 희망 기쁜 소식을 제가 접했습니다. 일단 지금 진행 상황은 밝혀진 거는 여기까지인데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국내 식약처에서 그 조건부 그 승인이 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로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가장 큰 호재는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긴급 사용 그 승인이 나는 건데 그게 최대 제로고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일단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일단 그것으로 가기 위한 일부 능선을 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조건부 사용 승인이 만약에 난다면 국내에서 그렇고 주가를 좀 보면은 어제가 12월 28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재료가 나온 게 어제였는데 종가가 30 셀트리온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종가가 33만 3,500원으로 한 4.03%가 하락 마감이 됐습니다. 윗꼬리가 조금 달리고 아랫꼬리도 조금 달렸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하락이 됐나고 봤는데 그 수급 측면을 조금 보니까 이건 제가 어제 건데요. 먼저 셀트리온을 보면은 이 거래원이라고 보이시잖아요. 여기 보면 그 매도 회원사 DB금융투자에서 100만 주 정도가 지금 매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근데 이거를 키움증권에서
100만 주 이상을 또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합계로 보면은 뭐 매수 총 합계 수량이 347만 주 정도 되고 매도 합계가 349만 주, 약 350만 주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DB금융투자에서 100만 주 이상의 지금 매물이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하락이 일시적으로 있었다고 저는 좀 보고요. 다른 것들도 다 사실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그 눈을 강조하지만 제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다 한 몸뚱아리라서 같이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보면 어제 같은 경우에 키움증권에서 155만 주가 쏟아져 나왔고요. 물론 또 같은 키움증권에서 이걸 160만 주를 받아냈습니다. 받아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어제 보면 미래에셋 대우에서 155만 주, 키움증권에서 142만 주가 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어제 그 일시적으로 좀 셀트리온 주가가 좀 하락이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요. 일단 원인은 뭐, 그리고 누구는 뭐 그러더라고, 이게 공매도 세력이 그 공매도 때문에, 공매도 친 것 때문에 그 쇼트 커버링 관련해서 또 물량을 쏟아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 여기 잠깐 보시면은요, 이 셀트리온만 놓고 보면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 네이버에서도 쉽게 그 검색이 가능해요. 공매도 현황을 보시면은 조금 좀 느립니다. 느려서 죄송하고요. 그 지금 현재 남아있는 공매도 잔고 수량이 보면은 어느 정도 되냐면, 그 잔고 수량으로 보면 657만 7,090주가 돼 있고요. 금액으로는 이게 얼마야 도대체? 10억, 100억, 1000억, 2조 3,348억 뭐 이 정도가 돼 있는데, 요 날짜가 12월 23일이거든요. 그리고 12월 24일에는 없어요. 거래량도 38주. 뭐 28일 날 보면 어제죠. 157주. 그리고 잔고 수량도 늘어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거래 대금도 보면은 좀 그 24일 날 보면은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28일 날 5,290만 원. 그러니까 약 5,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공매도 세력 때문에 그렇게 하락한 것 같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 주가 차트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오늘 어제 거를 다시 보면은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한번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면은 이것도 어제가 12월 28일인데 이것도 거의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 완전 무슨 한 몸뚱이처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4.46%가 빠졌고, 셀트리온 제약만 유일하게 제 기억으로 어제 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 요것만 어제 유독 좀 올랐어요. 그래서 종가가 어제 25만 7,300원으로 7.21% 상승으로 마감됐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셀트리온으로 또 다시 돌아가서 주가를 보면은요, 오늘이 2020년 12월 29일인데 지금 시각이요. 참고로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8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35만 9천 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 9.62% 상승이 됐어요. 지금 상승이 됐고, 여기도 지금 윗꼬리 아랫꼬리 달리면서 엎치락 뒤치락 돼 있고, 오늘 배당락이죠 물론. 그래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잠깐 볼까요? 주가 상황을. 그래서 이것도 아마 지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뭐 보나마나 뻔하지 뭐.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은 6.73% 상승. 그래서 16만 8천 원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비슷하죠. 셀트리온이랑 흐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제약을 또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을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하고 보면은 요거는 또 0.7%, 그래서 25만 500원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크게 뭐 변화가 없네요. 그래서 참 어제는 그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한 4% 이상 좀 빠지고 셀트리온 제약만 나홀로 급등을 하더니, 오늘은 또 반대로 가네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오르는데 유독 또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만 뭐 빠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 0.67%, 7% 정도 마이너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가가 제가 봤을 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도 그렇고 그 셀트리온 삼형제 모두 주가가 망가졌다고 볼 수는 없고, 어떻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이나 염려를 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대로 또 이거 다 차트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재료가 다 나와 버렸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아니라고 좀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진짜 제로 최대 호재는 아까 말했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갖고 이제 그게 허가가 났을 때 승인이 떨어졌을 때 그게 최대 호재가 되고 그때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도 저는 셀트리온 이 삼형제 모두 특히 셀트리온은 뭐 제가 예전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절대로 이건 단타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 이런 걸로 보시면 안 되는 종목이고 제가 각 주식 종목마다 성격이 다 있다고 했잖아요. 길게 봐야 될 게 있고 짧게 봐야 될 게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셀트리온 삼형제는 모두 절대로 짧게 단타 위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길게 보셔야 돼요. 장기 투자로.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2030년까지 매년 한 개 이상의 바이오 의약품을 내놓겠다 그랬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장기로 보시고 묻어 두셔야 되고요. 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결론만 얘기하면 차트가 뭐 무너지고 망가지고 그런 거 전혀 아니고 단지 그냥 그 국내 식약처에다가 조건부 사용 승인 신청 그 제로 때문에 일시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셀트리온은 믿고 우리가 믿고 안심하고 얼마든지 더 계속 가도 좋을 그런 종목들이다 그렇게 보고요. 오늘 좀 그 재료가 하나 나왔길래 좀 긴급하게 제가 좀 만들어서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